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의 눈빛을 생각하니 제 마음속에서도 어떤 경이로운 빛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엄숙한 문장 하나를 함께 음미하며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사유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저서 실천 이성 비판의 결론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어떠십니까?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머리 위로 아득하고 거대한 우주의 진리가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칸트에게 있어 이 별이 빛나는 하늘이란 감히 우리 인간의 얄팍한 인식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우주의 거대한 질서이자 영원 불변하는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갑고도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만 합니다. 저 멀리 아득한 관념의 하늘에 떠있는 별빛이 아무리 고결하고 아름다운들, 그것이 지금 당장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척박한 지상의 어둠을, 나의 구체적인 삶의 고통을 밝혀주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일상의 번뇌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저 우주의 별빛은 그저 차가운 방관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안목을 빌려 저 천상에 머물러 있는 별빛을 나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건, 즉 사 속으로 강렬하게 끌어내리는 인식의 혁명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진리의 거처입니다. 별빛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칸트는 그 별빛을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을 아득히 뛰어넘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질서, 즉 우리 인식 너머의 고결한 법도로 보았습니다. 빛은 저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 왕양명의 통찰은 완전히 다른 선언을 합니다. 그 찬란한 별빛은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온전하게 와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명학에서 말하는 양지입니다. 이 양지는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하늘의 이치, 즉 천리입니다. 이를 불교의 유식학적 관점으로 더욱 정밀하게 정의해 볼까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심층 의식인 아레야식에는 세상의 어떠한 오염물에도 더럽혀지지 않은 청정한 진리의 씨앗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르종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혹은 타인의 극심한 고통을 마주했을 때 조건 반사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측은지심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도덕책을 통해 밖에서 배운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 깊은 곳, 아레야식의 우주의 별빛인 양지가 무르종자로 이미 생생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작은 별빛이 사실은 온 우주와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위대한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만물이 한 몸이라는 만물일체의 가장 강력하고도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정교한 메커니즘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결코 맨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두 가지 정교한 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과 범주입니다. 먼저 시공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칸트에게 시공간은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리적 환경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끼고 태어나는 안경 렌즈와도 같습니다. 이를 감성적 직관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아무런 장소에도 있지 않고 아무런 시간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물건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가능하실 겁니다. 어떤 대상이든 어디에 있고 언제 존재하는지를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 눈에 맺히고 인식이 시작됩니다. 유식학에서는 이것을 전후식이 대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마당에 비유합니다. 시공간이라는 안경 렌즈를 통해 시각, 청각 등의 정보가 1차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입구인 셈입니다. 하지만 시공간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정보들은 그 자체로는 아직 의미를 알 수 없는 파편화된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이 흩어진 데이터들을 엮어서 의미 있는 정보로 조립해주는 기계가 필요한데 칸트는 이 논리적 조립 기계를 범주라고 불렀습니다. 칸트는 인과관계 등을 포함한 12가지 범주를 제시하며 우리가 이를 통해 이것은 무엇이구나 라고 지성적 사유를 거쳐 판단을 내린다고 보았습니다. 이 범주의 작용은 유식학에서 대상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제육의식의 작용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칸트는 이 범주를 고정되고 보편적인 형식으로만 보았지만 동양의 지혜는 그 뿌리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통제하려는 이기적인 마음, 즉 제칠말라식의 아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찬란한 별빛이 밖으로 뻗어나가려 하거나 밖의 정보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제칠말라식의 아집이라는 왜곡된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은 심하게 굴절되고 찌그러지고 오염되어 버립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왜곡을 극복하고 별빛을 온전히 지상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빛, 즉 양지가 지상의 구체적인 삶으로 곱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오염된 인식의 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광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물의 정밀한 해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흔히 경물을 사물이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광여의 철학에서 경물은 곧 격사입니다. 고정된 바깥의 물건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마주했을 때 내 안에서 요동치는 비뚤어진 마음의 작용, 즉 살을 바로잡는 실천적 과정입니다. 문자학적으로 격이라는 글자의 비밀을 아십니까? 격은 본래 굽은 것을 바로잡아 꼿꼿하게 펴는 틀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청정한 하늘의 별빛이 곱게 내려오다가 내 마음속 아집이라는 렌즈를 통과하면서 구부러지고 왜곡될 때 그 왜곡된 범주를 양지에 정직하고 올바른 빛으로 꾹 눌러서 다시 곱게 펴내는 실천적 수행, 그것이 바로 경물입니다. 칸트는 범주를 그저 고정된 인식 형식으로 여겼으나 양명학은 경물을 통해 제육의식과 제칠말라식의 오염된 범주를 청정하게 닦아내고 정화하라고 우리에게 준엄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치열한 수행의 끝에서 우리는 별빛이 육신의 행동으로 폭발하는 경지, 지행아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뻔히 알면서도 삶 속에서 행하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빛인 암과 지상의 발걸음인 행암 사이의 회로가 아집의 때로 덮여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식학적으로 참된 삶은 청정한 종자에 해당하며 이 종자가 외부의 삶으로 막힘없이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현행입니다. 뿌리인 종자가 청정하다면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 또한 단정하고 올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의 별빛이 이기적인 아집에 가로막히거나 굴절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는 그대로 터져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지행아빌의 위대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의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머리로 이익과 손해를 치밀하게 계산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 고통받는 생명을 마주한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뛰어드는 자연스러운 행위, 즉 자연업지가 발현됩니다. 이는 부처의 지혜인 성소작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저 차가운 관념의 하늘에 머물던 별빛이
마침내 한 인간의 뜨거운 육체를 통과하여 지상을 덮이는 생생한 온기로 현현하는 숭고한 순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이 찬란한 별빛의 통로를 맑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보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본색원의 실천입니다. 인식의 회로를 맑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강력한 처방을 병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발본입니다. 근본 자리인 아래야식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가짜나 바로 아집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빛의 통로를 대청소하는 위대한 작업입니다. 둘째는 색원입니다. 밖에서부터 끊임없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망념과 타인에 대한 혐오가 나의 청정한 근원을 두 번 다시 더럽히지 못하도록 경이라는 단단한 빗장을 마음의 문에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안으로 침투하는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방역 작업과 같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2026년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인 사유와 논리마저 완벽에 가깝게 모방해내는 이 놀랍고도 두려운 시대에 우리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모여 철학을 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수백 년 전 학자들의 박제된 이론을 앵무새처럼 외우고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내면의 의식의 엔진을 직접 분해하고 닫고 수리하는 가장 첨단의 인식의 과학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이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홀로 치열하게 마음을 관조하고 공략하는 독공의 과정입니다. 이 뼈를 깎는 독공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얻어낸 생생한 직관들만이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남은 삶을 비추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청정한 종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이 불씨 하나를 던지며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빛은 결코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갈등과 번뇌 속에서 스스로의 굽은 마음을 펴는 격사를 행하고 밖으로부터의 오염을 막아내는 색원을 실천하는 바로 그 치열한 찰나의 순간, 저 하늘의 아득한 별빛은 여러분의 정수리를 뚫고 이 지상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이 곧 양지이고 여러분이 곧 우주입니다. 하늘의 찬란한 별빛을 지금 여러분의 팍팍한 삶 위로 당당하고 거침없이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위대한 사유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어 참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진 이 별빛의 종자가 세상 곳곳에서 현행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강건하십시오.